나이들, 그리고 거울 속 나의 모습.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옷이나 걸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건 내 말과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더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일까? 나는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지?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시기, 바로 50입니다. 이 나이의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옷이 곧 내 삶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첫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아휴, 이 나이에 누굴 보겠다고.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엔 무기력함이 숨어 있고 자기 삶을 더 이상 가꾸지 않겠다는 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어느새 우리 일상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2. 옷차림 하나가 바꾸는 하루의 흐름. 옷차림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하루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단정한 옷차림 하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입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가장 손쉽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옷차림이기 때문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고운 스카프 하나 두르고 걸어가는 모습엔 세월의 품격이 묻어납니다. 정장 한 벌에도 단정한 기품이 배어있는 어르신에겐 그 자체로 삶을 진중히 대하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입는다는 건 비싼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브랜드도 최신 유행도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유행은 더 멀어져야 하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내 체형에 어울리는 핏, 내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톤,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질감입니다. 3. 편안함 뒤에 숨겨진 마음의 태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입는 게 최고지, 나이 들면 그게 제일이지.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편안함이라는 단어 뒤에 방치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땐 잠옷바람으로 하루를 보내고 마트에 갈 땐 대충 꺼낸 티셔츠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나가는 일상.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하루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탄력이 떨어지고 삶의 리듬이 느슨해지며 작은 약속 하나 잡는 일조차 점점 더 귀찮아집니다. 자존감은 이유 없이 바닥을 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죠. 이런 감정들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 내게 어울리는 옷 한 벌, 조금 신경 쓴 외출복 한 벌, 그게 내 하루를 움직이는 작은 힘이 되어줍니다. 마치 준비 운동을 한 운동선수가 경기에 잘 임하듯 단정한 옷차림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선언입니다. 우린 외출 전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그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릿하거나 무심하다면 그 하루는 힘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반대로 오늘 괜찮은데? 나름 잘 어울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하루는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밝게 시작됩니다. 4. 단정한 옷차림은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를 챙기는 습관이자 나를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옷차림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대접받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우아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내 옷차림을 정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짓진 않지만 첫인상이 모든 걸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 약속이 없는 날에도 간단한 외출복을 준비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셔츠 하나, 예쁘게 접어둔 손수건 하나, 내가 아끼는 가방 하나, 그 작은 준비 하나가 당신의 표정의 생기를 돌게 하고 당신을 마주하는 사람의 태도까지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옷장에서 꺼낸 옷 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씩 더 빛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50대 이후의 옷차림은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을 넘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가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단순한 멋이 아니라 결입니다. 삶에 얼마나 정돈된 결이 있는지 그 결이 옷차림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 우리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5. 삶의 결을 드러내는 옷차림의 3가지 기준. 어떤 옷차림이 삶의 결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정돈됨입니다. 정돈된 옷차림은 깔끔함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티셔츠라도 구김 하나 없이 다려져 있는지, 바지가 헐렁하거나 지나치게 끼이지는 않는지, 어깨선이 맞지 않아 어정쩡해 보이진 않는지, 이런 아주 사소한 요소들이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곤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의 라인이나 근육이 예전과는 달라집니다. 핏이 맞지 않는 옷을 그대로 입으면 금세 피로해 보이고 주름이 더 깊어 보여 나 자신도 모르게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에 맞춰 옷장을 정리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결은 한결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조화로움입니다. 색상의 조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밝은 톤을 활용하면 피부톤이 환해지고 톤 다운된 색감은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흰 셔츠 위에 베이지 니트 하나, 차분한 네이비 바지에 포인트가 되는 스카프 하나, 그 조화만으로도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튀는 컬러나 과한 패턴은 이제 지양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자연스럽고 단정하게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정에 따라 옷을 고릅니다. 우울한 날은 어두운 색, 무기력한 날은 헐렁한 옷,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단정한 옷보다 편한 옷만 찾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밝은 셔츠 하나, 화사한 스카프 하나,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옷을 꺼내 입어보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무기력했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6. 나만의 옷차림, 태도를 입는 연습. 앞서 말씀드린 정돈됨, 조화로움, 내면의 신호, 이 3가지 기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옷은 내 삶의 태도를 입는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어떤 옷이 비싸거나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나 자신이 가장 단정하고 가장 편안하게 느껴질 때 비로소 그 옷은 내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선택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맞춰 옷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유행을 좇지 않아도 되는 시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옷으로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한 번쯤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벌의 옷을 직접 골라보는 것. 새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옷 중에서도 지금의 내가 입기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연습. 그게 바로 삶의 현재를 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둘, 거울 앞에서 하루 5초간 멈춰보기. 아침에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 선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옷차림은 오늘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인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하루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셋, 낡은 옷을 감사히 보내주는 의식.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옷, 입을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옷, 이제 내 삶과 맞지 않는 옷들은 고마웠어요 라고 속삭이며 보내주는 겁니다. 정리함에 넣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이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면의 온도입니다. 정돈된 태도, 조화로운 시선,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 그것이 쌓여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하루가 어떤 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작은 언어입니다. 7. 꾸준한 자기 관리가 남기는 것들. 노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자기 관리라는 말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엄격한 절제나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3번 식사를 차분히 챙기는 일, 이런 일상들이 바로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 관리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끔은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온전히 숨 쉬는 하루, 그 하루를 진심으로 아끼는 일입니다. 그런 삶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름진 손등, 느려진 걸음, 조용히 내리는 생각들, 이 모든 게 지나온 날들이 영광이고 기록입니다. 결국 노년의 품격이란 무엇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켜냄 속에는 건강도 마음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도 모두 담겨 있죠.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너그러웠다면 그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삶은 어느 날 문득 당신을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하게 가꾸며 내면을 길러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 한켠에 제가 머무를 수 있어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